오늘은 젊은 분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한 번쯤은 겪거나 들어보셨을 그런 투자 은퇴 준비 등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현재 4억 원 빚쟁이가 되어버린 과정에 대해 얘기해보면서 보시는 분들도 투자 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저도 언젠가 이 빚을 다 청산하고 천천히 일어나서 길바닥이 아닌 마음 편히 따뜻한 곳에서 웃으면서 은퇴 후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투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크게 무언가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 거 3가지 정도 핵심을 이야기해보고 시작해볼게요. 첫째, 투자에 관심을 가질 때는 많이 공부하고 실천해보아라. 둘째, 주변 사람을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믿을 건 나 자신뿐이다. 셋째, 그릇을 키워라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같다고요? 네, 저희에게 다시 한번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런 경험으로 얻게 된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실 투자라기보다 처음에는 그냥 신혼집 분양받아서 죽을 때까지 갚으면서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10여 년 전 사회초년생 부부가 3년간 주식 투자도 하면서 날리고 대출도 받아보고 하면서 겨우 1,000만 원 모아서 25평짜리 경기 외곽에 아파트 할인 분양하던 며칠 안 남은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부동산은 끝났다던 시절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1,000만 원만 있으면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는 25평이면 한 2억 3천 정도 했을 거예요. 이걸 1,000만 원으로 계약해주고 잔금은 대출로 치르면 된다. 그래서 덜컥 계약했습니다. 뭐 해외도 모기지론으로 50년 대출 갚잖아.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이런 건 또 잘 통했나 봐요. 대출에 대해 거부감이 없습니다. 지금 대출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도 참 속편한 부부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계약하고 입주는 2년 뒤니까 좀 더 모아보자 해서 아마도 최초 30%까지는 은행 신용대출, 나머지 70%는 주택담보대출로 채우면 1,000만 원으로 살 집이 마련된 거죠. 신축 아파트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깨끗하고 좋았어요. 하자도 많았지만 거기서 첫째 아이도 생기고 지하 주차장하고 엘베도 연결돼 있고 참 좋습니다. 대출 대충 마이너스 2억이지만 자산이 2.3억 아니냐? 남는 장사네? 평생 살아보자던 그렇게 좋던 신축집도 2년 차쯤 되니 그냥 익숙해지고 이제 양도세도 면제되겠다. 집값도 슬슬 올랐겠다. 주변에 새로 또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이제 주거에서 투자로 생각을 좀 바꾼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상의는 했지만 잘 알아보기도 하고 저를 많이 믿었었어요.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올 거고 호재가 있고 논리와 기준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나중에 잘 되든 안 되든 하나씩 쌓아갈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운 좋게 1단계를 성공하고 어느 날 장모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장모님이 젊은 시절 잠실 어느 낡은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잠실 엘스 아파트였나 아무튼 재건축으로 완전 탈바꿈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걸 듣고는 그래 이거다. 부동산은 서울이고 서울을 그나마 잘 알고 하니 그 뒤로 서울 낡은 동네는 다 돌아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재개발은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라 절대 취소되거나 하지 않고 언젠가는 진행되니까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듣고 신길동부터 해서 아현, 북아현, 장위동, 고덕, 거여, 마천, 성수동 등 지도에 재개발 정비구역 쳐보면 나오는 데 중에 비교적 저렴하고 괜찮아 보이는 데는 직접 가보고 매물도 물어보고 다녔죠. 사실 저희는 초기 자금이 너무 작다 보니 어차피 살 수 있는 물건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길이 32평 기준 7억, 고덕, 거여, 마천, 아현이 8억 정도였으니 지분값 들어간 거 프리미엄 붙고 한 7억에 거래된다 하면 최소 1억이나 좀 지분 큰 건 2, 3억은 있어야 가능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런 낡은 집들을 세놓고 뭐 해서 관리하고 언제 정확히 될지도 모르고 막상 자신이 없더라고요. 와이프도 왠지 부동산 아저씨 말하는 거 보니 이상하다. 사실 재개발에 대해 물어보고 다니면 다들 완성된 조감도만 보여주고 매물이 몇 개 없다. 근데 언제 될진 모르지만 되고 나면 완전 다 바뀐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생각보다 좀 뜨뜻미지근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라고 성수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완성된 가상 조감도 그림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또 한강변인데 특별히 높이 제한도 없는 구역으로 아주 과거 오세훈 시절에 전략 정비구역이라 정해놔서 그런지 완전 미래도시 같이 만들어놨더라고요. 저희가 초기 자금이 거의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는 신길 에스티움이나 고덕 그라시움 같은 아파트들이 막 완성돼서 조만간 입주를 앞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 가보면 이미 완성된 아파트는 실체도 있고 정말 주변이 깔끔히 정리되고 가격도 이미 끝물을 향해 달리는 중이라 제일 비싸죠. 8억, 9억 했을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점점 그 가격대를 살 수가 없고 이게 오늘날 15억, 20억 할 줄 알았나요? 그 당시 8억짜리가 10억 넘는다고 하면 미친놈 소리 들었거든요. 말이 되냐고. 이게 아마 18억 정도까지 갔다가 요즘 다시 신길, 북아현, 고덕 뭐 13억, 14억 하네요. 아무튼 이 중에 저희는 열정적으로 브리핑 해주시던 젊은 중개업자분을 운명처럼 만나게 돼서 그 당시 철거 다 되고 빈 공간만 남아있던
이른바 물딱지라고 하는 무허가 주택을 사게 됐고요. 이건 지분은 없고 건물만 있는 걸 옛날 법이 적용돼서 입주권은 나와 있는 그런 뭔가 애매하고 복잡한 물건이었고요. 정말 종이 쪼가리 하나 보고 그 중개업자분을 믿고 초기 투자금도 맞아서 그냥 말 그대로 영끌 몰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을 믿은 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이었는데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느낀 게 처음에 얘기했듯이 주변 사람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과 그에 대한 분석으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열성과 논리로 얘기하시는 그 믿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초기에 샀던 신축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들어가면서 그 차익과 또 한 번의 풀 대출로 1.5억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재개발이라는 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상적인 것 같아도 무슨 소송이다, 구역 조정이다, 하기로 한 거 안 되고 있다 등등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 사실 다 알고 들어가면 투자하긴 어렵긴 하죠. 그렇게 서울 부동산이 오르고 주변 부동산이 오르고 주변에 이제 처음 시작한 구역이 한 단지 완공되고 이러면 시세가 엄청 뜁니다. 보통 처음 시작한 곳이 역세권이나 단지 크기도 제일 크고 메리트가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단지까지는 아니어도 준하게 시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재개발이 어렵고 지저분해도 장점은 이것 같아요. 완성되는 순간 최소 처음 시작했던 가격에 어림잡아서 2배 이상은 되면서 시작할 거니까요. 절대적으로 값을 매기긴 어렵고 물가도 당연히 10여 년 전보단 올라서 건축비며 부대비며 다 올랐으니 당연하긴 하죠. 땅값도 항상 수요 공급 법칙 때문에 보통은 우상향하고 사실 이렇게 보면 재개발이라는 게 손해볼 것 같지 않긴 하죠.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아무튼 저희 구역도 매년 그 평가 가치를 계속 올리게 됩니다. 아직 철거만 된 상태였는데도요. 근데 그땐 몰랐죠. 철거된 것도 엄청 진전된 것이라는 걸요. 아무튼 저희는 그 흥에 취해서 월급쟁이면서 마치 성과급 잘 받는 영업직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주변에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야, 내가 참 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얼마를 더 버는 거야? 저 성과급 많이 받는 직원들 기분이 저런 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 좀 만만히 보고 인생 참 쉽구나 그러면서 편히 다녔던 것 같아요. 재개발 한 방으로 노후 준비 다 끝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희의 그릇이 딱 거기까지였나 봅니다. 생애 살면서 그렇게 큰 돈이 생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아직 처분한 것도 아니니까 평가 금액이지 수중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제2금융권까지 정말 야금야금 대출을 끌어쓰다 보니 막상 완공되기도 전에 결국 현금 흐름이 경색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약간 상승이 주춤하다 보니 덜컥 겁이 난 거죠. 이거 시세 꺾이면 잔치는 끝나고 대출 이자 연체되면서 신불자 되고 경매 나가고 그런 모든 상황에 잠이 안 왔어요. 아, 그때 이걸 쓰면 안 됐는데 차를 바꾸지 말았어야 되는데 차 바꿔봐야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한 3개월 기분 좋고 나중엔 잘 타지도 않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젊은 날이 왔습니다. 이미 지나가면서 겪는 것이지만 현명하신 분들은 안 겪어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릇을 키우라는 것이 돈 벌었다고 다 써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큰 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맞게 조절하고 또 더 큰 물로 가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돈 있으면 뭐라도 된 것 마냥 주변에서도 부동산 잘한다고 어떻게 돈 벌었냐고 정말 계속 얘기하고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은근히 어깨에 뽕 들어가서 뭐라도 되는 마냥 그랬던 것 같네요. 항상 저희 할머님들이 이야기해주셨던 주변 사람한테 말 조심하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잘된 얘기하면 다들 너희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어르신들의 말씀이 정말 현명하게도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물건을 정리하면서 세금도 절반이나 내고 밀린 대출도 정리하고 나니 투자 금액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쉽긴 하지만 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 믿었던 그 부동산 분의 같은 부동산에 있는 다른 사장이란 분의 물건을 다시 사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살 때만 해도 그냥 한번 성공했던 곳이니 철석같이 믿었죠. 그러면서 이번엔 와이프가 투자하는 걸로 하자고 또 저도 나름대로의 공부도 안 하게 됩니다. 한번 됐던 곳이고 어떻게 보면 또 제가 현금 흐름 관리를 잘 못했으니 이번엔 와이프가 하는 형식으로 한다며 일임해 본 것이죠. 그렇게 말 그대로 그냥 믿음으로 들어간 두 번째 투자에서 투자금을 다 날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재개발인데요. 물건 위치도 안 보고 샀어요.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 이 구역이 정말 입지가 좋다고. 입지는 좋긴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보니까요. 근데 그 건물이 핵심이었어요. 아직 구역 확정이 안 됐는데 큰 길가에 있고 그 구역이 엄청 넓긴 한데 인당 대지 지분이 정말 적은 곳인 줄 그때는 몰랐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좋은 위치인데 구역 내부 상태는 완전 썩어 있었습니다. 지분 관계가 지저분하니 서로 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고 도저히 진행될 줄을 몰랐어요. 그나마도 최근에 슬슬 진행되는 중에 구역이 지정되면서 은근히 저희 쪽 구역을 빼버린 거예요. 처음 살 때 구역 지정에 대한 기대감에 붙어있던 프리미엄이 싹 날아가고 그냥 깡통만 된 셈이죠. 이렇게 근 10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사회 초년생 수준이 된 거죠. 아이는 둘씩이나 무책임하게 낳아놓고요. 지금도 그때 경색이 왔던 대출 수준으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포함이지만 거의 4억 가까운 대출에 이제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와이프도 대출 1억 정도를 받은 지 1년이 돼가네요. 원리금만 200만 원 정도 나가는 상태고 정말 다시금 길거리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 늘어난 소비는 정말 줄이긴 어렵고요. 사실 아이들까지 키우니 줄인다는 게 정말 비참한 현실이 됩니다. 직장과 아주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제가 따로 주말 부부를 하면서 고시원 같은 데서 일주일 지내던지 아니면 다 같이 수도권 어디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고 그냥 이러다 길거리 나앉겠다 얘기만 하면서 오늘도 대출이자는 빠져나갑니다. 대출이자만 한 달에 한 7번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가늠이 잘 안 되는 지경입니다. 정말 비상사태인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잘 웃고 아이들 보면 참 기쁘면서도 씁쓸합니다. 아이들만은 안 힘들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머리는 벗겨져 있고 노안은 오고 나이 들어서 뭔 의욕도 잘 없는데 수중에 돈도 없어지니까 참 그 당시만 해도 살기 싫다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지금은 그 후 또 몇 년이 지나서 와이프도 그렇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생에 좋은 경험했다고 칩니다. 투자 실천도 했었고 인간관계에 다 부질없다는 것도 겸손하고 그릇을 더 많이 키워야 되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혹시나 저희와 같이 살기 힘든 지경에 처해 계신 분들 저처럼 대출이자는 늘어가고 물가는 오르는데 아이는 낳아놓으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연금 안 나올까봐 아니면 늦게 나올까봐 늘 고민이신 투잡 뛰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영상 좋아요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에게도 파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